네, 여의도 중심을 넘어서 우리나라 여론의 중심을 잡겠다. 구라미터 제거기의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맡겠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댓글이 많고 또 포탈에도요 여전히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미터 제거기 지난 첫 번째 시간하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여론조사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은 우리 네. 시청자들한테 유익한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구라미터 제거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베일을 벗었기 때문에 아마 네, 제 복근 사진이 네, 한번 올라가는. 그렇죠. 이제 곧 치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뭐 지금이라도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볼록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네. 자,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네. 총선 전에 인터넷 매체나 뭐 조선, 중앙, 뭐 동아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가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과대표집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글을 올렸습니다. 예. 총선 전에 4월 15일 전에는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얼미터 치면은 지금도 포털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보수 인터넷 매체 중에 이제 데일리안도 있지만 뉴데일리라고 있는데 데일리안보다는 조금 더 보수성이 강한 매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매체에서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미래청변에서 리얼미터를 사기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무서워. 네. 사기, 검찰. 업무방해.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기 대검 짐작할 때 그 사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요, 사실 리얼미터 고소받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 아니라 엄청 많죠. 엄청 저희는, 많습니다. 네, 법률팀까지 꾸려가 있는 상황. 네네. 네. 근데 실제 리얼미터에 연락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이게 경찰에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읽어보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소 이외에 안 하죠. 기소를 안 하죠. 그리고 이 피고발인 조사조차 안 합니다. 왜냐면 몇 번 해봤더니 왜냐면 처음엔 좀 저희도 가서 담당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고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 안 와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이제 과대 표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에 이제 모든 여론조사 결과들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만 그렇습니다. 근데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리얼미터는 다른 조사 기관에 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문항들을 다양하게 시도해서 왜 이런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거 정권에 비해서 높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는지, 안철수, 홍준표를 찍었는지, 그 전 선거에서는 이제 문재인인지 박근혜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41%를 득표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51.6%를 득표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실제 득표율 41%또 박근혜 대통령 51.6%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와요. 한 10%는 더 나옵니다. 적어도.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60%가 넘게 나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은 41%에서 한 51% 이상 1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다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선거 예측을 함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과대 예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후보들이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대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를 성연령 지역에 의해서만 네네. 내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서 이제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인구 센서스 기준에서 성, 연령, 지역. 근데 저희는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는지 물어봐서 그것도 이제 통계를 1차적으로 한번 더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박근혜 정부 정권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제 과대 예측된 부분을 좀 보정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과태료를 맞은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똑같이 저희가 이제 그런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서 못 하게 하니까
일단은 그거를 추론하기 위한 그냥 재반 절차로서 그런 추가적인 문항만 저희가 하고 내부적으로만 네네. 분석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뉴데일리에서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때 혹은 이명박 정부 때도 네네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뭐 다 아시는 네. 내용이었잖아요. 네. 조사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언론사 기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기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좀 속상한 거는 이 조중동에 이 데스크들 뭐 이제 제 또래들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설명을 했는데 알면서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음. 저는 그게 속상해요.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과대 표집하냐.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보정하고자 이제 한 5년 전에도 계속 이런 시도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못하게 하는데 이런 시도도 리얼미터만 합니다. 다른 조사기관들은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선거론사 심의원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재보정을 할 수 있게끔 좀 그 규제를 좀 폐지해줘야 되고요. 완화 폐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도 하나 더 네. 저는 이제 그 국민들께 그리고 또 조중동 언론사 뭐 보수든 진보 매체들도 저희 조사만 보지 말고 네네. 다른 뭐 G 조사, G 업체, G사. 네, 네. G사 그리고 뭐 R사 네.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사가 네네. 늘 높은 게 아니라 저희는 음. 뭐 그렇게 뭐 기계적인 뭐 중립이 아니라 아예 그냥 딱 중간에 돼 있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회사니까. 우리 회사는 전화 면접과 ARS를 같이 섞어서 쓰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취임 2주년, 3주년 때 보면은 항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도 선거론사도 항상 가운데. 서울대에서 이제 연 2번 분석을 했는데 리얼미터가 딱 가운데 있었고요. 아무튼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과대 표집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왜 재보정을 무리하게 하지 않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았고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았거든요. 네. 항상 당시의 대통령 지지자들은 더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방식을 바꾸잖아요. 이거를 41% 득표를 확 낮춰주면 그럼 과거 대통령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역대 대통령들하고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들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고 아베 총리가 얼마고. 근데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과대 표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만 특별히 평가절하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매체에서도 알면서도 왜곡 보도하는 건 정말 나쁜 거고요. 제대로 보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제가 이 보수 매체 데스크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미. 근데 보도가 나간 다음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뭐 네. 리얼미터 흠집 내면서 클릭 수가 올리려는. 그렇죠. 뭐 그런 그런 게 부분도 아닐까. 있고, 이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지율이 낮은 게 여론조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각인시키면서 보수를 결집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보도들 때문에, 그런 네. 유튜버들의 행동 때문에, 방송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총선에 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 큰 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대표님 계시지만 제가 뭐 리얼미터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소신 발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번 주 주중조사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고 네. 미래통합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저희가 뭐 친정부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중심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빠졌으면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릴까 네네. 정부나 여당은 그런 고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저희 총선 직전에 저희 지지율 보고 굉장히 이제 난색을 표현했잖아요. 네. 난색을 표하고 이제 리얼미터가 이제 조작됐다. 네.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국민들이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인식에서 네.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네.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디 잘 보일 데도 없고요. 네. 대표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입장이라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심화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한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좀 덜했어요. 있긴 있었는데 좀 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부터 이 막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때부터 양쪽에서 이제 비판을 동시에 받는 뭐 양쪽에서 칭찬받거나 양쪽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비판을 받는 게 낫죠. 어느 한쪽에서
좀 칭찬을 받으면 여론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리얼미터에 대한 잘못된 글들이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발견이 되면 댓글로 응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이 네. 딱 저희가 리얼미터가 지상파 출구조사 말고 보다 저희가 좀 더 잘 맞췄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이런 말씀이 없어졌어요. 아. 원래 총선 전에는 뭐 리얼미터는 뭐 거짓말쟁이다, 뭐 네. 구라미터다 이렇게 했었는데 총선 이후 저희가 맞추는 바람에 네. 그 말씀들은 싹 사라졌어요. 없어졌다가 요즘에 사실 스물스물 나와요. 아, 이게 또 이제 내년에 대선 이제 무드로 이제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구라미터 제거기가 중요한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댓글? 이 댓글이 굉장히 좀 네. 좀 이게 좀 세네요. 네. 리얼미터 좌파네요. 하면서 또 왜 그러지? 김호준 공장장과 주진우 기자 두 분과 사진 찍은 게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봤는데 사진. 네. 그 사진이 아주 조작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웃기는 게요. 김어준 공장장, 주진우 기자가 있었고 제가 이제 셀카 찍은 겁니다. 예, 그 혹시 근데 원본은 기차였나요? 기차죠, KTX. 네네네. 근데 원본은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이 찍은 거예요. 어떻게 공교롭게 한 칸에서 다 만난 겁니다. 네네네. KTX에서. 그래서 다 만났을 때 뻘쭘하잖아요. 주진우 기자하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고소고발도 했던 사이예요. 그 1억 피부과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좀 썰렁한 거 못 참거든요. 김어준 공장장은 또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 뭐 이렇게 둘은 고소고발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색한 분위기를 제가 다 모여보시라고 그래서 셀카를 4명이서 찍었어요. 다 웃으면서. 그리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저한테 기차에 내린 다음에 그때 원내대표 전이구나. 네네. 국감 가는 길이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세종시에 김어준 공장장하고 주진우 기자는 부산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경부선에서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기차에서 내리고 한 며칠 있다가 나경원 당시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 공장에 출연하고 싶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워낙 사실 출연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출연 의사를 밝혀서 제가 김어준 공장장한테 한번 또 얘기를 했죠. 네네. 후일담입니다. 얘기했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나경원 의원이 맞습니다. 출연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진을 딱 누군가 또 오렸어요. 이걸 오린 겁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SNS에 올렸어요. 보좌관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사진만 오려낸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같이 화합차 안에서 찍은 건데. 제 페이북에는 4명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랑 찍으면 사진만 올리면 저는 완전 우파가 되는 거죠, 또. 네. 그러네요. 진짜 나쁜 사람들 같아. 그렇게 사진을 잘라가면서 하는 게 정작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게는 마이너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한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참 이게 막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충수가 되는 것도 모르고 조작된 사진, 그러니까 프레임된 사진, 그다음에 원래 사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 업체라서 다 그냥 알고 있긴 다 그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인사도 하고. 저희는 뭐 다 두고 저희는 이제 비무장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지역. 청정지역. 네네.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또 교류해야 되고 미래통합당 의원님들하고도 교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정확한 조사를 도출하는 것이 저희의 운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중립을 잘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